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 함께 진행하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연금연구소 오늘 준비한 주제는 MZ세대, MZ세대는 왜 예적금 대신에 주식과 코인을 택했을까? 라는 인터뷰지의 기사 내용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MZ세대. 무슨 세대인지 아세요? MZ세대 모르세요? 저 진짜 몰랐어요. 그러세요? 낯설었어. 그렇구나. 저희가 그 X세대, Y세대 이렇게 넘어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X 다음에 Y세대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를 요즘은 이제 Y세대는 우리 그냥 만든 것 같고 밀레니얼 세대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80년대생들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가는 요때까지를 지금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그 밑에 이제 어떻게 보면 Z세대까지 해서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 소장님은 무슨 세대세요? 저는 저희 때는 그때 X세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 뭐 Z세대 이거는 들어있는데 MZ세대를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뭔가 하는 얘기는 되게 너무 낯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MZ세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80년대부터 2004년생까지 일컫는 밀레니엄 세대와 95년부터 2004년 출생 때는 Z세대를 합쳐서 이제 이르는 말이라 굉장히 이게 좀 혼용되는 세대인 것 같아요. 밀레니엄 세대하고 Z세대는 사실은 같은 세대이기도 하고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19년 기준 약 1,700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유통업계나 이런 데서 대부분의 주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좀 MZ세대를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밀가루, 여기 나오더라 대한제물의 밀가루 곰표와 콜라보한 곰표 밀맥주, 이게 요즘 엄청 인기라는데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Z세대가 왜 예적금 대신에 주식과 코인을 택했을까라는 이 기사 내용이 요즘 젊은이들, 요즘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내용 중에 하나는 코스닥 지수가 한때 1566선까지 코스피 올라갈 때 개미생각가 다시 올라와서 1월에 지금 3000선을 지금 돌파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1560선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3000선 돌파 넘어가지고 지금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대들이 주식 아니면 비트코인 여기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건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금리가 더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부모님 세대하고 금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예전에 뭐 응답하라 시리즈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거기에도 나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그때가 제가 막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IMF를 경험을 하면서 고금리 전략을 썼었거든요. IMF에서 저희 쪽에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학교를 가던 등교하는데 그 수협에 금리가 몇 프로로 써있었냐면 진짜 20이라는 숫자가 진짜 또렷하게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때 1억 만들기가 엄청나게 열풍이었고, 정말 은행에다 1억만 넣어놓으면 웬만한 연봉이 나왔던 이자로 이자로 웬만한 연봉이 나왔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 어림도 없죠.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물가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은행 금리가 낮은데 돈이 뒤로 가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지금 먹고 쓰고 그게 낫지. 도저히 은행이 아마 그 효율적인 어떤 자산을 불리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가장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이렇게 오른다는 내용들이 계속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인들도 뭐 해서 뭐 많이 돈 벌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게 오히려 안 하고 있으면 아마 바보 되나라는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투자를 부추기는 것 같은데, 이 사례들 중에서 보면요, 가상자산의 웹 사용자가 108만 명에서 312만 명으로 거의 189%, 거의 200%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빚을 내 가상자산에 700만 원 정도 투자한 3대 직장인 이모 씨는 신혼집을 구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월급 모아서는 전세자금도 마련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가상대출에 돈을 벌었다는 얘기에 호기심에 들어갔는데 위험한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 이런 내용의 지금 인터뷰 기사가 좀 있고요. 아직 벌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벌었다는. 그래서 이 가상대출이 어려운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20대 직장인 엄모 씨는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주식을 시작했는데 단기간에 돈을 벌었을 때는 얘기에 얼떨떨을 막 했다가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물건을 샀지만 그래도 이게 혹시 더 했으면 내가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빚까지 내서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투자 광풍의 시대에 지금 MZ세대는 같이 지금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웹 이용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32% 가장 많고 30대가 26.8% 뒤를 따르고 있는데 이게 2030세대 전체 빗썸이든 뭐든 이런 거래 사이트, 가상 거래 사이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젊은 세대가 사실 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어르신들 사실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내가 부동산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주식이나 아니면은 가상자산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나도 여기서 좀 돈을 벌어보겠다는 내용들이 점점 사회적으로 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도 계속 이 가상자산은 24시간 계속 이거든요. 요거 계속 봐야 되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거 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또 삶에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크게 쉽게 돈을 벌어보면은 문제는 일하는 거에 대해서 돈 버는 거에 대한 이 메리트가 점점 사라져서 그래서 좀 사라지죠. 네, 오히려 작은 성공이 자꾸 또 더 큰 성공을 또 생각에 대해서 빚내서 투자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또 옷이 더 망가지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금융에 대해서든 뭐든 내가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사실 큰 리스크이거든요. 내가 계획된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금리 투자 수익률도 올라가야 되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것도 사실은 저희 금융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익이 더 발생됐을 때 대한 리스크들도 틀림없이 리스크라 생각을 하시고 좀 고민하시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재테크를 수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회성인 경우가 좀 더 많고 물론 이제 본인이 근데 그런 것도 필요는 하다고는 봐요. 왜냐면 소장님은 코인 하세요? 저는 안 해보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산 투자 차원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내가 가진 자산을 그냥 가자 해가면서 그냥 몰빵 하시는 그런 상황은 너무 모모한 상황이고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뭐 하여튼 500만 원 이내로 뭐 이런 어떤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사는 정도의 이벤트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전세 자금을 갖다 집어넣고 또 이게 어떤 효과적인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기에는 솔직히 코인은 왜 오르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코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말은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코인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계열의 다른 코인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딱 정해져 있는 수량이 있었어요. 채굴할 수 있는 수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희소성? 사실은 희소성과 자산으로서 대규모 이제 자금 운용사들이 관심 있게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간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나 수수료 발생도 적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로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쪼개서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쪼개 투자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안 하시고 이더리움 계통의 이 작은 쪽 투자를 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은 올라봐야 사실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폭인데 나머지 이런 뭐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전자화폐들은 몇 배가 오를 수 있거든요. 하루에도 5배, 10배, 진짜 10배씩 오는 거 봤어요. 이런 식으로 막 오르다 보니까 이게 불기둥이 이렇게 가던데요? 이게 투기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투기성. 도박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가기 도박 때문에 같은 느낌 있죠. 그러한 자산들은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이 사실
그만큼 올랐으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틀림없이 인지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연령별 카드론 리본 및 잔액추이를 보면요. 지금 20대 거의 증가율이 18%, 30대 1.1%, 합계 60대에서 거의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리볼빙도 20대 지금 6.8%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돈이 있어서 여유자금에서 일부러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로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상담했던 고객 중에 얼마나 황당했냐면 네.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은 했어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5만 원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만 원씩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루 5% 수익을 위해서 100만 원 투자를 하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5만 원,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소박하다라는 의미로 저한테 5%만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5%라는 개념 자체가 매일 낼 수 있는 수익률인가요? 이야, 매일 5%씩 내면은 신 아니에요? 일봉입니까, 진짜, 이거는? 와.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이랬는데 어차피 이제 주식시장처럼 상한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서 개장과 폐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말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처럼 그렇게 그냥 중독이 돼가고 있는 거를 사실 봤어요. 그래서 좀 위태롭다고 느꼈었는데. 진짜 연호시면 한 1,800% 수익인데 뭐 저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속된 표현으로 물렸을 때, 예를 들어서 위로도 5% 오르겠지만 밑으로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밑으로 뭐 20%, 30% 딱 되고 나면 어떡하겠어요. 오를 때 더 많은 레버리지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리볼빙도 쓰고 현금 서비스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의 이제 신용이 무너지겠죠.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쵸. 첫 시작은 여유자금 100만 원이었으나 그 끝은 이제 뭐. 왜냐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작은 성공에 있을 때 이게 갑자기 더 큰 돈을 벌었으면은 그게 마이너스 됐을 때는 이게 더 또 추가적으로 그걸 생각 못 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인생에 대해서 큰 리스크예요. 다시 이게 100만 원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50만 원에서 다시 또 100만 원이 되려면 2배의 수익이 생겨야 그렇죠. 되는데 이런 것들 생각하신다면은 굉장히 좀 이게 또 중간에 수수료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대출이 지금 걱정되는 이유 중에는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연 0.5% 동결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금리를 인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자 상환 부담부터 이런 것들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좀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될 시기인 거고 MZ세대가 왜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주식과 코인을 택했을까.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다른 상실감에 빠져서 그것이 아니면은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인생에서 이러한 금융위기는 항상 닥치더라고요. 그 10년 주기처럼 제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하신 IMF가 97년, 96대 98년에 겪었다면은 뭐 2009년에는 또 서브프라임도 겪었었고 그 다음에 2018년 이렇게 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있었고 미국 금리 인하도 있었고 이런 것들처럼 뭔가 계속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 계속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다 보면은 금융이든 뭐든 이렇게 공부를 좀 계속 해나가면서 계속 시류를 파악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좀 시드머니를 모아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젊은 여러분들에게는 꼭 두세 번은 다가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여러분이 제대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금리 내 가진 자산을 좀 더 좀 추가하실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평소에 금융 공부도 좀 해놓으셔가지고 내가 또 투자처에 대해서도 알아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부동산이든 뭐든 이런 것들도 좀 알아놓으시고 지금은 이제 점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T라고 내가 좀 이제 그 나누어진 자산 요즘에는 건물이나 이런 것도 쪼개가지고 소유권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소유권을 좀
분할해가지고 가질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하고 모아두는 방식이 굉장히 유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신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상화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지금은 어디든 하셨다라도 통계적으로 20, 30대 여성의 수익률이 더 좋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남자들은 그 차트를 보면서 자꾸 사고 팔고 해. 그래서 수익률이 보통 한 뭐 4,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성의 수익률이 오히려 더 10몇 %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주식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계속 살펴보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는 게 워렌 버핏에 있는 책상에도 컴퓨터가 없대요. 살펴보지 않는다 하더라고. 내가 믿고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장기 투자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서 본업에 좀 더 충실하시는 게 나를 좀 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MZ세대 왜 예적금 내지 주식코인을 택할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제 지금은 그럼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연금연구소는 다양한 은퇴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연금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그런 고민들을 남겨주실 수 있으시거든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선물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문의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방금 다뤘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